네, 여당 단독 180석, 보수는 심판당했다. 이것이 정치데스크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제 21대 총선이 치러졌죠. 어제 저희도 한 2시간가량 똑같은 우리 멤버들과 함께 방송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총선의 결과, 그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김 기자, 어때요? 좀 요약해보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특정 진영에서 이렇게 많은 규모의 의석을 가져간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통합당이 크게 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비례정당인 시민당이 17석, 그래서 모두 180석이 나왔고요. 미래통합당은 84석, 미래한국당이 19석 해서 103석이 나왔습니다. 여야 두 당의 분위기는 엇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 코로나와의 전쟁, 경제 위기의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지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야당이 꼭 필요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우리 인내를 가지고 우리 당에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1대 총선 성적표 큰 개괄적으로 한번 보자면 김 기자가 설명을 줬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어요. 그리고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7석, 163 더하기 17은 밑에 나와 있죠. 180석을 얻었습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석을 얻었고요.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19석을 얻었습니다. 84 더하기 19은 103석. 180대 103석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민주당은 전례 없는 압승을 거뒀다. 통합당은 괴멸적 수준의 참패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던데요. 장 수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선거 결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뭐가 문제입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영남당으로 왜소와 축소화됐어요. 영남당으로 왜소와 축소화됐다? 그렇죠. 총 의석을 84석 지역구에서 얻었는데 영남에서 58석을 얻고 영남을 제외한 비영남에서 26석을 얻었어요. 이거는요, 옛날에 있었던 자민련 수준, 거의 TK 당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TK, PK 당, 영남당으로 축소된 것이 가장 뼈아플 겁니다. 의석수가 103석밖에 안 되는 것도 아프지만 네. 이 의석의 상당수가 영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더 뼈아플 것이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아주 괴멸 수준을 당했고요. 예. 수도권에서 121석 중에 16석밖에 못 얻었어요. 이런 성적표로서는 전국 정당화가 아니라 이거는 영남당이다 라고 규정을 해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예. 또 하나 문제점은요. 예. 당내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많이 낙선을 했습니다. 지도자급이 모조리 다 황교안, 낙선했다. 오세훈, 나경원 예. 이런 대선 후보군들이 낙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엔 조경태 의원 제외하고 전원 낙선했습니다. 예. 당의 지도부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픽 등장할 거고요. 이렇습니다. 범진보 진영을 의석수를 합해볼까요? 그러면 190석이 나옵니다. 300석 가운데 190석. 더불어민주당 163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열린민주당 비례정당이죠. 3석, 정의당 6석, 친여 성향의 무소속이 한 명이 당선됐어요. 저기 호남에서 이용호 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다 더해보세요. 몇 개 나옵니까? 190석 나오죠. 범보수 한번 볼게요. 그럼 범보수. 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입니다. 3석. 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4명이 모조리 다 이번에 생환을 했어요. 4명. 다 더해보세요. 몇 개 나옵니까? 110개 나옵니다. 딱 떨어져요. 190대 110. 우리 최진 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야, 좀 마침 자로 잰 듯이 절묘하게 좀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180석이라는 거는 전체 의석이 이제 5분의 3을 초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개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예,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임기 후반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많은 힘을 실어준 겁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여야가 단독으로 볼 때 비례까지 포함해서
77석을 더 얻었지 않습니까? 28년 만에 이제 최다 의석인데 예. 그럼 왜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마 저걸 사실 예측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난 3년의 평가와 앞으로 2년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3년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심판론인데 이게 도무지 안 먹힌 거죠. 그러니까요. 국민들 입장이 볼 때는 뭐 여도 특별하게 잘한 건 없지만 야는 오히려 더 못했다라는 평가, 냉혹한 평가를 한 거고 어허. 그리고 앞으로 2년은 우리가 재난을 극복을 해야 되고 또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힘을 실질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을 밀어주자라는 재난 극복론이 이제 더 먹혀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예. 그 와중에서 부동표도 가져가고 호남표도 가져가고 심지어는 노년표도 가져가면서 압승을 이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결과를 뜯어보면 영남 쪽 있잖아요. 영남은 거의 아까 장 소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당이 거의 다 먹었어요. 호남 쪽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민주당이 28개 중에 27석을 민주당이 먹었습니다. 한 석 빼고. 그러니까 아까 무소속 이용호 의원 얘기하는 건데 이제 민주당에 곧 복당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승부는 김 기자 어디서 갈렸다? 네, 승부는 수도권에서 갈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요. 민주당이요. 103석을 가져가고 통합당 쪽은 16석을 가져가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103대 16인데 아하. 수도권 총 의석수가 121석이에요. 그중에 굉장히 대부분을 민주당이 가져간 겁니다. 서울에서 41석 대 8석, 인천에서는 11석 대 1석, 경기에서는 51석 대 7석 이렇게 크게 표차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가 사실에 이번 총선의 승부의 그 관전 포인트, 관건은 이 수도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하여튼 뭐 이 코로나 블랙홀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건데 예. 그 외에도 이제 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정권 심판은 초반부터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가장 이제 효과적인 캠페인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정권 심판론을 해야 이제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압승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통합당이 처음에 공천을 종로, 광진, 그다음에 동작을 전략 공천을 하면서 이른바 한강벨트로 바람을 일으켰다는 전략이었는데 예. 이게 정확히 먹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정권 평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정에 대해 중간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 지지도가 긍정력이 좀 낮아야 되는데 긍정이 너무 높았어요. 높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야당이 대한 세력이나 그다음에 회초리를 듣는 이 회초리가 오염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예. 회초리가 오염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과연 이것을 정당하게 평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얼마 많지 않았다는 이제 증빙이 되는 거고요. 예. 더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굉장히 공격적인 이른바 코로나 마케팅을 코로나 했다는 이 그러니까 정복 속에서. 마케팅이라고 표현은 좀 뭐하지만 말하자면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대처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아주 그 시기적절하게 활용했다고 봐. 이것도 굉장히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경기라는 데 굉장히 큰 의석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미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장 소장이 얘기한 대로 이게 참 민망하게도 전국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이른바 PK나 TK 쪽으로 이제 매수하게 되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이 수도권 승리가 알겠습니다. 놓친 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도권에서도 가장 핵심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럼 서울 지역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 당선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서울의 이 지역구가요 총 49개가 있습니다. 49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건데 보세요. 49석 가운데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1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8석을 얻는 데 불과했습니다. 저 파란색이다 민주당. 빨간색이 이제 핑크죠, 핑크. 예, 미래통합당인데 저 8석이 강남에서 3개, 서초에서 2개, 송파에서 2개, 용산에서 하나 이렇게 8석을 얻는데 통합당이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 김관옥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래가 저기 8석은 전통적인 지금 미래 보수세가 통합당의 센, 그렇죠. 예. 지지 세력이 굉장히 강고한 지역입니다. 용산은 이제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송파 뭐 예컨대 강남 그리고 서초 같은 경우는 여기 전통적인 지지층이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수도권에서 굉장히 열세를 모면하지 못했느냐? 왜 그랬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문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실은 초반에 우왕좌왕한 면도 있지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인정을 안 했어요.
야당이. 그러니까 국민은 이런 국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접근하고 협력하고 다른 사안들을 갖고서 오히려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사안을 하나의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패착을 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나빠졌으면 국민들도 공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부가 잘 못하는구나. 예. 그런데 초반에는 흔들리다가 이것이 굉장히 선회를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잘하는, 선방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예. 국민들의 민심도 이게 너무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흔들렸던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사실상 이 수도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동층이 많고 경합 지역이 많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막말이라는 시리즈가 막말. 이제 나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내가 투표를 해야 되는 원인을 항상 이 유권자들은 찾는 건데 예. 이렇게 막말을 해버리면 투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수도권에서의 어떤 경합 지역이 전면적으로 파랑색을 갖게 띄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진 원장. 삼국지를 보면요. 예. 두 장수들이 먼저 일합을 겨루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삼국지. 예. 근데 지금, 종로 같은 경우는 사실 삼국지의 두 장수가 한판 붙는 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황교안. 예, 황교안, 양쪽의 이낙연. 사령관이 한번 나와서 붙는 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로의 승패에 따라서 수도권, 서울 특히 전 지역이 영향을 받는데 애당초 한 달 이내 혹은 심지어는 길게는 2달 정도 차이가 20% 이상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하나 장수가 완전히 완패해버린 상태에서 과연 수도권의 다른 지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겠느냐. 그래서 일찌감치 수도권 정부는 주 장수 일합 예. 상태에서 이미 게임이 나버린 그런 힘겨운 저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